네, 오늘 리뷰할 코인 종목은 세이코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뭐 세이 지난번에 찍고 나서 쭉 움직임 잘 나와주고 있거든요. 쭉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약간 멈칫하고 있는 느낌이 조금 있죠.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해보고 다음 흐름들이나 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신규 상장주들 뭐 주식에도 말씀드리고 코인에서도 말씀드리고 항상 진짜 솔직히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솔직히 말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좀 지겹긴 한데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계속 설명은 드리고 가요.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애들은 데이터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데이터예요. 기준이 필요한 거죠, 기준. 근데 그 기준점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뭐 이동평균선을 보시던 뭐 볼린저 밴드를 보시던 여러 가지를 뭐를 보실 텐데 그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때까지 시간이 사실 필요해요, 이게. 그래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동안은 좀 보수적으로 본다면 1년이고요. 조금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6개월까지예요. 그래서 여기 기간 동안은 기준을 뭘로 잡자? 첫날봉으로 잡자. 그리고 실제로 진짜로 여기를 기점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비율을 제가 항상 해드리면은 뭐 몸값, 연봉 이런 걸로 비율을 해드리는데 어쨌든 이게 첫 몸값이에요. 첫 연봉이고. 첫 연봉보다 못하면 회사 나가야 되겠죠? 밑에는 보면 안 되고. 첫 연봉보다 더 잘하고 있으면 여기서 이미 막 올라가면서 더 잘하고 있어, 일을. 그러면 다음 연봉 계약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연봉도 고공 상승을 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첫날봉을 기점으로 항상 잡고 밑에는 항상 보지 않는 거예요. 뭐 어떤 그림이 나오더라도 뭐 이렇게 세이처럼 이 그림이 좋게 나오면서 다행히도 올라와 준다면 참 다행이겠지만 제가 맨날 이런 경우만 보여드려서 그렇지 진짜 영원히 안 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는 절대 보면 안 되는 라인, 향후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그리고 여기는 이제 표현을 해드리면은 내 몸값만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변화를 만든다라기보다는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 몸값만큼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잘릴 걱정은 좀 안 해도 되지만 뭔가 승진을 하거나 그러긴 쉽지 않겠죠. 그래서 보통 요렇게 마치 우리 그 심박수 표시되듯이 요렇게 박스권으로 보통 여기서 많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요 이상 돌파 나오면은 이제 저기 뭐 승진하고 부장 달고 임원 달고 뭐 그 고공행진하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엄청 탄력이 잘 붙고 쭉쭉 치면서 이제 나아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결국 제가 어디를 돌파를 해줘야 된다, 요 밑에 있을 때? 결국에는 여기를 넘어와야 이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넘어왔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야? 당분간 이 회사에서 잘릴 걱정은 안 해도 되는구나. 약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해야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얘기하면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회사는 이제 잘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잘 다니고 있는 거고 약간 원래 이게 멈칫멈칫하는 게 사실 얘가 박스권으로 요 안에서는 많이 움직이거든요. 첫날봉을 기점으로 박스권으로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밑에서 자리를 잡으면 여기 상단 라인 근처까지 또 한번 쳐보고요. 한 번에 돌파가 잘 안 나올 테니까 또 눌러주면서 다시 밑으로 뺐다가 이러면서 보통 많이 움직이는데 여기서 좀 팁을 하나 더 드리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라인의 봉들은 보통 양극단에 이 매물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좀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서 여기랑 여기가 가장 심하게 저항과 지지의 역할을 많이 받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사이즈죠. 요거 사이즈가 지금 거의 3배짜리 파동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배예요. 그래서 제가 박스권의 기본 논리들은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물론 밑에서 반등에 성공을 하면 위에까지 가는데 이게 작은 박스권이면 바로 가요. 그러니까 얘가 봉 사이즈가 작아. 이러면은 그냥 바로 칩니다. 이렇게 바로 치는 움직임이 되게 잘 나오는데 이게 사이즈가 커져버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극이 크면은 이게 중간에 우리가 마치 휴게소를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 부산에서 서울로 갈 때 이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간에 휴게소 한번 들리죠. 그래서 보통 중간 지점쯤에서 한번 걸렸다가 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내비게이션은 어디다 찍어놨어요? 내비게이션은 여기다 찍어놨죠. 우리 지금 서울에다가 내비게이션 찍어놨잖아요. 가다가 중간에 지금 들린 거예요. 휴게소에 들려서 저기 소변도 좀 보고요. 뭐 그 다음에 뭐 담배 피시는 분들 흡연도 좀 하시고 보통 그렇게 움직이고 약간 이제 볼일 보고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돌파각 만들면서 이제 올라온 건 맞고요. 여기서 중간 지점쯤 400원, 450원 사이가 이제 딱 휴게소 라인이거든요. 요 휴게소 라인 한번 걸쳤다가 이제 다시 한번 뭐 볼일 다 보고 나서 요 자리 돌파각이 나오면 쭉 치면서 우리 원래 내비게이션에 찍어놨었던 한 7, 800원 정도 영역까지 넘나
드나들러 갈 것이다 라고 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휴게소 들린 거니까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끌어올렸잖아요. 이게 파동이 지금 한 번에 쭉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그래도 쉬어가는 구간이 좀 필요해요. 한 번에 이게 무한질주로 달릴 수는 없어요. 가다가 이제 약간 파동 만들면서 주유도 좀 해주고 다시 새로운 시작점으로 자리를 잡고 또 쭉 져주고 파동 만들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쭉 끌어올려놓고 휴게소 라인에서 약간 이렇게 가고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시고 그럴 필요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약간 당분간 계속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아마 대략적으로 봤었을 때 한 280원까지 맥시멈 280원부터 400원 사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하나의 흐름이니까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휴게소에 들리고 나서 다시 출발을 할 거냐 말 거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요 안에서의 변동성 크게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물론 변동성이 커가지고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이렇게 변동성 큰 종목을 해놓고 이 변동성이 못 견디겠다라고 하면 애초부터 종목 선정을 잘못한 거죠. 저기 뭐 비트나 이더 이런 걸 하셔야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변동성이 큰 라인이긴 한데 흐름상 뭉개지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흐름 따라서 이 볼일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신에 만약에 우리가 휴게소를 이렇게 들리는 게 사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화장실 가거나 뭐 아니면 밥 좀 먹거나 뭐 배고프니까 뭐 아니면 흡연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사사로운 이유들이라고 하면은 조금 쉬다가 바로 또 출발시킬 겁니다. 근데 이제 아주 간혹 가다가 우리가 이제 자동차 운전하면서 가야 돼, 이렇게 계기판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딱 계기판이 있고 하면은 여기에 경고등이 이렇게 뜰 때가 있죠. 뭔가 이게 단순하게 센서 이상이면 문제가 없는 건데 뭔가 이상하니까 그것 때문에 휴게소에 들른 거였어, 만약에. 근데 이게 진짜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 뭔가 좀 불안불안한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뭔가 대충 보니까 이상한 거야. 그러면 어딜 가야 돼요, 이제? 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인 서울을 가는 게 아니라 정비소로 가야 될 수 있잖아요. 내 목숨을 내놓고 운전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일을 그르치게 되면 뭔가 문제가 좀 생겼다. 휴게소에 온 이유가 그런 사사로운 별거 아닌 이유가 아니라 진짜 자동차에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 경우다라고 하면은 다시 여기 밑으로 빠지겠죠. 여기 밑으로 빠지면 그때는 좀 위험해집니다. 그러면 커트라인 나왔죠? 어디 밑으로 보지 말자? 여기. 이 첫날봉보다 밑에 라인부터는 이제 어차피 제가 보지 말자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경우가 나오면은 그냥 커트 쳐야 되고요. 그게 안 나올 때까지는 그냥 홀딩 하시다가 얘가 400원짜리 넘어가면 이제 휴게소에서 다시 목적지인 서울로 출발하는 거니까 여기 넘어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7,800원 영역까지 아마 쏠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라인을 그 다음 목표가 라인으로 잡아두고 요렇게 중간에 흐름 어떻게 타고 가나 지켜보시다가 위로 뚫으면은 쭉 홀딩 하시면서 여기까지 끌고 가시는 걸로, 안 나오면은 여기 밑에서 그냥 커트 쳐버리는 걸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돌파 가능성 있냐고 물어보면 아직까지는 뭐 충분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왜 그러냐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것도 아니었고, 얘가 너무 특별할 정도로 크게 나오고 나면은 어쩔 수 없이 조정이 나와야 되거든요. 힘을 많이 썼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여기서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어쨌든 거래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엄청 특이할 정도로 뭔가 붙어주면서 움직임이 나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라면 스무스하게 그냥 이어나갈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가진 연료통이 이 정도는 사이즈가 나올 수 있는 앤데 지금 이거밖에 절반밖에 안 뽑았다라는 거는 사실 이걸 잡아먹으면서 더 큰 거리량을 뽑을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가 남아있다라고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심리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진짜 비트가 완전히 미친 듯이 꺾이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 경우는 이제 시장에 무슨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발생한 거니까 그런 경우는 좀 실패할 수 있겠지만 그냥 통상 흐름대로 간다라고 하면 이 정도면 아마 잡아먹는 큰 거리량 뽑으면서 400원짜리 돌파하고 도달시키는 시점이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에너지는 남아있으니까 조금 더 여유 가지시고 보시고요. 내가 만약에 조금 여기까지 끌고 가는 과정이 사실 순탄치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변동성이 되게 커서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많이 흔들거든요. 내가 이거를 심리적으로 진짜 도저히 못 견디겠다. 보통 이런 경우가 자기 사이즈에 안 맞는, 자기 그릇에 안 맞는 금액을 투자를 했을 때 보통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부담감이 자꾸 찾아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여기 400원 정도 영역에서 좀 수익을 챙겨주시고 분할로 좀 챙겨주시고 나머지 가지고 가져가시면은 이런 부분들도 심리적으로 해결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할익절은 좀 약간 리스크 관리상도 그렇고요. 유리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조금 털고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 좀 기억하시고 400원 넘어가면 7,800원까지 그냥 직행시키면서 홀딩 하시고요. 여기 만약에 돌파 안 나오면 그냥 홀딩 하셔도 되는데 여기 밑으로만 보지 말자고요. 그래서 요것만 당분간 기억하시면서 다음에 아마 큰 거래량 뽑을 때가 도달시키는 시점일 거니까 요거까지만 좀 포인트 잡아가지고 읽어 나가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뭐 혹시나 더 잘 돼가지고 7,800원 돌파 나오고 이제 진짜 승진하고
저기 임원다는 시점이거든요. 여기는 훨씬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밑에보다. 근데 우선 아직까지는 도달 못한 거니까 제가 더 이상 추가적으로 말씀은 나중에 드리긴 할 건데 뭐 그때 가면 찍어 드릴게요. 근데 고전까지는 우선 여기를 맥시멈 라인으로 놓고 보시고 제가 여기 도달하고 나서 돌파각 나올 것 같으면 한 번 더 찍을 수 있으면 찍어서 올려 드릴 테니까 그때 어떻게 하는지는 그때가 설명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요거 지금 요렇게 조금 말씀드린 것들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잘 자기만의 스타일로 좀 끌고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찍으면 마무리 될 것 같으니까, 다 된 것 같으니까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